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4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오늘도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해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요즘 뭐 주가가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예. 기업들이 고생해서 반도체 경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랐던 거잖아요. 뭐 SK 하이닉스 막 올라가고 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빼면 사실은 코스피가 그렇게 오른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막 울그락부르락 열폭하고 막 예. 뭐 손흥민 선수 이야기까지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오늘 예. 하루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 폭락합니까 또? 이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예. 지금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 뜬금없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전남 광주에 짓겠다. 예? 그 지금 용인 같은 경기도 일대 그 클러스터들이 다 조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가까운데 뭉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광주에 짓겠다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광주입니까? 삼성은 예.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다. 아. 이게 뭐냐면 예.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우리 좀 살려줘. 그렇죠. 하는 거고 예. 이재명이요. 예. 최근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 광주랑 전라도가 민주화 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예. 보상을 못 받았다. 아니 무슨 보상을 못 받아요. 아니 근데 뭐 유공자법이니 뭐니 만들어서 맨날 첫날 그 시민단체에 돈 가고 세금 쏟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컴패서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예. 그 보상이 이 반도체 전라도 호남 공장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나라 국가 미래 대산업을 예. 왜 어느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해야 제일 잘 된다. 이렇게 투자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복합 쇼핑몰도 못 지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해결을 못할 망정 여기다가 삼성을 갖다가 또 집어넣는다고요? 아, 틈만 나면 삼성이 무슨 네 집 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가도 돼요. 예. 저희가 광주라서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도 되고 부산도 돼요. 근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필요하다 해서 가야지. 이렇게 대통령부터 정치인들이 막 호남에 안 지으면 난리 날 것처럼 반강제로 반협박으로 가는 거는 기업 경쟁력을 죽이고 우리나라 미래를 죽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이거를 호남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큰 욕심이죠. 뭐 자기들 말로는 별도의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되는 일이죠. 그것마저도 삼성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자유가 없어지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진짜 이재명을 타파해야 되는데요. JTBC가 선봉에 섰다가 좌파 선봉에 섰다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민 어느 한 분도 JTBC한테 동정심을 갖지 않아요. 안타까워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예. 그 JTBC라는 언론이 그동안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예. 왜 국민들이 이렇게 언론사 하나 넘어간다는데 동정 여론도 없는지 좀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요. 네. 과거에 JTBC가 그 사실이 아닌 정보도 그 가치가 있으면은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말했냐면 예. 홍정도라고 홍정도. 거기가 이제 그 홍석현 회장 아들인데 그렇죠. 굉장한 좌파 성향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도 가치 있다. 예. 사실 아닌 정보가 어떻게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무슨 언론사들 찌라시나 아무거나 떠도는 말 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다. 그러니까 홍정도라는 사람이 이 JTBC를 좌지우지하면서 예. 이딴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니 뭐니 하는 예. 대도하는 이야기 하니까 신뢰도가 뚝뚝 떨어져 결국 이 사단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JTBC가 월드컵 중계권을 땄는데 네. 월드컵 중계료를 못 내가지고 월드컵 중계를 다 못할 것이다. 결승까지 중계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JTBC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네. 지들 말대로 맞아요. 사실이 아닌 정보도 네. 가치가 있으면 이런 썰이 떠돈다라는 것도 보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지에서 예. 필수 인력 말고는 다 돌아오라 했대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출장비 줄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리고 멕시코 물가가 지금 월드컵 때문에 되게 비싼데 법카가 막혀서 못 쓰니까 예. 개인 사비로 써야 되는데 출장 가 있는 사람들이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고 그 해설진이나 이런 사람들 예. 출연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뭐 그런 상황이래요. 뭔가 그냥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타까워야 되는데 예. 꼴 좋다 잘 됐다 하는 거면 그렇죠. 잘못한 거죠 이때까지. 잘못한 JTBC가.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냐? 바로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 국정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이건 뭐 과간이에요. 반성이 없어요. 아니 반성을 하고 스스로 해체하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이참에 선거 인력과 장비를 예. 체계화시키겠다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한답니다.
뭐라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예산 더 달라고 하는 게, 예산 더 주면 이게 해결됩니까? 해결됩니까? 상여금 펑펑 나눠 쓰고 예. 몰디브 가고 그러니까요. 노태학은 와이프 데리고 뭐 1억 6천만 원 출장 같은 여행비로 쓰고 예. 이러고 있는 와중에 예산 더 달라고요? 자, 반성이 없군요. 그러니까 이게 국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특검에서 다 잡아가고 구속영장 치고 압수수색 해야 이제 무서운 줄 알고 정신 차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심지어 선관위원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는데 출석 요구서가 안 왔는데 나가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궤변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욕먹고 오후에야 뒤늦게 나왔는데요. 예.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 국정조사를 우습게 보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입니다. 말하면 국정조사 제대로 안 돼요. 안 돼요. 민주당이 선관위 편을 봐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관위랑 같이 민주당 당직자들이 출장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한 통 속인데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그나마 뭐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잘 못해요. 잘 안 됩니다. 이거. 특검해야 돼요. 특검.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국정조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노태학의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아내랑 그 유럽 출장 가고 한 거 네. 있잖아요. 그거 관리인 줄 알았대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놓고 예. 16박 가까이 했는데 1억 6천만 원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온라인에서요. 예. 노태학 코스 공개해라. 아. 도대체 어디서 자고 진짜 궁금해요. 뭘 먹어야 도대체 하루에 1,000만 원을 쓸 수 있냐.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어딘지 우리도 좀 알기라도 하자. 예. 돈이 없어서 가지는 못해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당연히 부부 동반인 줄 알았다.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도 않았다. 지가 판사였잖아요. 그렇죠. 대법관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걸로 누가 횡령해가지고 법원에 오면 맞아요. 지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무죄 때려줄 겁니까? 아니죠. 남의 사건 판결할 때는 이런 거 눈에 불을 켜고 그렇죠. 횡령 배임으로 깜빵 보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그래놓고는 출장 비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죠. 반환하겠다도 아니고 방안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건 예. 좀 눈치 보다가 여론 잠잠해지면 안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아직도 노태학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에요.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당을 뭐 1억 7천씩 가져가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수당을 하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본인이 비상임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임 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다. 이 선관위를 가보니까 비상임 체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 왜 아닙니까? 지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누리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덴마크 독일에 7천만 원 9천만 원씩 쓰고 네. 1억 7천 수당 다 받고 나서 다 받고 나서.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냐고요.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요. 지금 사퇴하라고 하니까 사퇴하면은 결제 라인이 무너져서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 상임위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위철하는 상임위원인데 네. 다른 사람 대행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회가 일시적으로 이거를 네. 제가 봤을 때 대리 청정을 해야 돼요. 선관위 너네 다 카르텔들이니까 못 믿는다. 그렇죠. 그렇게 뭐 방법은 찾으면 돼요. 예. 근데 위철하니 자기는 이재명 밥 친구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말도 옛날에 하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 불거지기 전에는 예. 이재명 밥 친구 이처럼 하면서 기세 등등 위세 다 누리다가 다 누렸죠. 이제 와서 안 하고 사퇴를 예. 못 하겠다? 도대체 뭘 막고 뭘 가릴 게 있으니까 사퇴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국정조사가 진행됐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가장 불신하고 있는 바로 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네. 얘기입니다. 사전투표, 도대체 왜 사전투표를 하느냐? 일단 사전투표 폐지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국정조사 하기 전에 뭘 했냐? 그 선관위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그 조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조사위. 거기서도 사전투표는 공론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야무야 아무 또 없이 돼버렸잖아요. 바로 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얘기인데 사전투표 용지는요. 본투표보다도 더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 이번 지방선거에 한 1,00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네. 근데 사전투표 용지를 네. 무려 2,300만 명치를 준비한 거예요. 아니 인구수보다도 더 많이 준비를 했군요. 거의 인구에 맞먹게. 예. 2배를 준비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래놓고 본투표는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게 만들고 지연시키고 포기하게 만든다? 이거는 첫째, 예. 의도적으로 사전투표를 펌핑하려는 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투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작질이다. 그렇죠. 그리고 투표 용지는 예산 아깝다면서 50%밖에 안 하면서 예. 사전투표는 2배, 200%?
이거 누가 결제한 걸까? 아, 그렇죠. 누구의 지시일까? 그렇죠.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남는 투표용지로 이상한 짓 안 했을까? 아. 우리가 그것까지도 특검에서 다 봐야 돼요.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사전투표 용지를 많이 준비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문으로 남네요. 그래서 지금 예. 선관위가 투표용지 증거 인멸하려고 막 용해시키고 야, 저는 이거- 용해라는 단어를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데 그리고 또 종이를 그렇게 그러니까 했다는 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분쇄하던가 네, 뭐 소각을 하던가. 소각을 하던가 하는데 물에 녹여 급히 없앴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이게 아닙니까? 뭐지? 예.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 남아도는 투표용지에 얘네가 무슨 장난질을 치려고 했던 건가? 예. 이런 것까지도 특검이 다 조사하고 저거 용해시키고 폐기한 사람들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썩어 빠진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이 공정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고 총선도 이상하게 민주당이 너무 많이 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의심이 됩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한동훈.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재명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투표를 불신하면 예.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넘어가면 안 되는 지금 얘기죠. 대도 않는 한동훈이가 뭐 사전투표 법안 발의하는 건 다 눈속임이에요. 아, 그런 게 물타기예요. 그렇죠. 아니 재선거는 하지 말자 하면서 예. 부정선거에는 선 그으면서 네. 그런 대도 않는 법안으로 물타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관위나 민주당이 제일 원하는 일이에요. 아, 걔네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러네. 적당히 개혁하는 쪽 뭐 좀 바꿀게. 그렇죠. 근데 이 실체적인 진실은 건드리지 말자. 그렇죠. 특검까지는 가지 말자. 아니면 특검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충 임명하는 특검으로 넘어가자. 한동훈이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에 물정 모르고 같이 공동 발의해준 국민의힘 인간들 아, 다 명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부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주장하는 예. 전면 재선거 그렇게 치고 나가야만 아주 작은 진실의 한 조각이라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부분이 재선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왜 이재명의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장동혁 대표 흔들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선 지지에서 선거를 재선거하자는 그 사람들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거 보겠습니까? 결국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민심이 모아지고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흔들어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장 대표 사퇴 반대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국힘 지지층에서. 그렇죠.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보수권에서 또 1등 탈환했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타협하지 말고 예. 뚝심 있게 이 올림픽 공원에 청년들이 어떻게 어렵게 모였는데 맞아요. 그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게 지금의 민심인 겁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이 내부 갈등. 자꾸 야합하려고 하고 예.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만년 야당이고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뭉쳐야 됩니다. SBS 단독 보도로 넘어가 볼게요. 투표소 내부 CCTV를 확보했어요. 이게 개혁신당에서 증거보전으로 해가지고 담은 CCTV인데 이게 바로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송파구 잠실 사동에 마련된 제7투표소 내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에 투표 사무원이 유권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하자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뭘 설명했습니까? 바로 투표용지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유권자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 나가버린 숫자만 세가지고 그 선관위 뭐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39명이라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39명 더 이상이 된다는 거죠.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죠. 39명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한다니 어쩐 일을 못 믿고 특검하자는 그렇죠. 건데 이 CCTV에 유모차 끌고 예. 온 어머니가 돌아가고 예. 이런 것들은 선관위 보고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대요. 그럼 이분들은 아이 데리고 어렵게 시간 내서 왔다가 그렇죠. 황당해서 돌아가면 예. 다시 오기가 힘들거든요. 못 오죠. 근데 그걸 기록도 안 해놓고 누구 맘대로 39명이니 뭐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CCTV 보면요. 투표용지 부족하다고 그거를 막 쇼핑백에 담아서 허겁지겁 뛰어가는 말도 안 되는 영상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소쿠리 때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진 말입니다. 게. 이 투표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때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한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허겁지겁 뛰어와서 투표 사무원한테 갖다 줍니다. 이게 바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인데 이 다시 투표가 재개되고 나서 2시간 뒤에 또 그 추가 용지마저 바닥이 나면서 2차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더 가관이에요.
투표 사무원들이 길게 줄 서 있는 유권자의 수를 세더니 명부를 차례로 이름을 적은 뒤에 돌려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모르죠. 없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되죠. 확인도 안 되는 기록도 거예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시 16분 한참 지나서 또다시 쇼핑백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그럼요. 어떤 용지가 있는지도 알 모르는 수가 거고. 없는 거죠. 그리고 중단된 지 30분 넘게 지난 뒤에야 겨우 투표가 제기됐는데 더 중요한 거 5시 50분에 다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투표 마감을 10분 남긴 시점에 또 투표가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 6시가 되자 투표소 문이 칼같이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투표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을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이게 뉴스에 나오면서 잠실 투표소, 제7투표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 하루의 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너무 신기한 게 예. 변호사님 매일 까도 양파처럼 뭐가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 뉴스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새로운 뉴스 말씀드리는 그래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많은 분들이 보게 해주셔야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 예. 야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을 다 이제 좀 집에 가라. 예. 다 됐다. 근데요 국정조사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특검 아직 민주당이 합의 안 해주고 예. 야당한테 국민의힘한테 특검 추천권 준다는 말도 없고요. 예. 지들이 법사위랑 상임위 다 먹겠다고 이 와중에도 난리치고 있고 그렇죠. 선관위 저희가 매일 말하지만 매일 새로운 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더 많이 알려져야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다가 아니야? 이게 또 나와? 예. 다시 올림픽공원에 모이고 다시 분노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절대 지치면 안 되고 지금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시가 되자 투표문을 칼같이 닫아버린 거는 결국에는 의도적인, 본 투표를 네. 못하게 하려고 맞아요. 했던 거 의도적인, 아니냐. 그렇죠. 고의적인.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용지를 많이 준비해 놓고 사전 투표해 놓고 본 투표는 적게 하기 위해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나도 이 민심이 이재명을 심판하자 이러고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이 사안이 문제였다는 걸 네. 선관위 지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선관위가 네. 나중에 이 사태가 불거지고 막 회의를 했잖아요. 예. 그 회의록을 곧 찍어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일부 입수된 걸 보니까 네. 개표 중단, 개표 중단, 재투표 재투표. 검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장동영 대표가 그날 밤에 선관위 찾아가서 요구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당장 개표 중단해라 일단. 그렇죠. 아니 오세훈 시장도 자기가 지고 있을 때는 개표 중단하자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표 중단과 재투표 법률적 근거를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예. 지들도 개표 중단하고 재투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 논리로 뭉개고 그건 불가능하다 거짓말한 거예요. 이건 또. 이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한 선관위원이 개표를 중단하는 게 맞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 선관위가 만약에 투표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재투표를 할 수도 있다. 이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투표구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때라는 거는 한 투표구에서 일부 투표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얘기하면서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잠실에 지금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재투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요? 이재명이 누구한테 말했겠죠. 정원호한테. 정원호가 패배를 인정하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재투표가 안 된 것, 예. 그리고 개표 중단이 안 된 것, 선관위원이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했는데 안 된 데는 예. 저는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윗선의 정치적 압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드러나고 까였을 때 알려지게 될 진실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냥 다 덮고 넘어가. 그래서 서울시장 진 걸로 해. 예. 이런 상상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싫으면 특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의록 내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선거 당일 과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서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을 때 선관위는 재선거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새벽에 재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사이에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죠.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윤석열 정부의 비아폰이니 뭐니 다 뺏어서 조사하더만 그렇죠. 이번에도 다 압수수색해야죠. 다 압수수색해야죠. 노태악이랑 뭐 위천한이랑 전화한 사람들 그렇죠. 지금 통화 내역 다 봐야죠. 이재명도 봐야죠. 근데 뭐가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근데 봐야 우리가 납득하겠다고요. 이게 왜냐면 이 당시 선거 당일에요. 행정안전부랑 성관이랑 무려 5번 이상의 통화를 했다고 해요. 행안부 장관이 누굽니까? 윤호중이잖아요. 윤호중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재명과 어떻게든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주당과 지금 성관이가 카르텔이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 국정조사를 하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부실이 쌓여서 부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구로구 개봉 2동에서는요. 무려 500표 가까운 투표지가 아예 개표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2022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그때 497명의 표가 아예 개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알리고 사과한 것도 아니고 예. 지들 마음대로 예. 아 이거는 당선에 영향이 없다 하고 말아버린 건데 예. 그런데요. 이게 500표 하나라는 보장이 어딨죠? 아. 이제야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렇죠. 500표 10군데서 장난치면 5,000표고요. 예. 100군데서 장난치면 5만 표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비례대표 득표가 바뀌고 예. 당선권이 다 바뀌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이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 드러났다? 왜 우리가 이걸 4년 지나서 이제야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때 이 결과가 이상했는지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때라도 말을 하고 질타를 받고 해명을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밀과 이런 비리들이 선관이라는 카르텔 안에 숨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겨우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끝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요. 운반용 바구니를 넘기는 과정에서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혼돈이 뭐 여기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로에서만 실수합니까? 그 이때만 그럼 했겠습니까? 다른 데서 실수 안 합니까? 그 전엔 실수 안 했습니까? 내 말이. 그리고 투표자 수의 오차를 인지했지만 그냥 개표 절차를 종료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말이 어차피 그거 표 열어봤자 당선 결과에는 별로 아무 차이 의미 없다. 없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이런 한다. 식으로 마음대로 넘어갔다는 인생 게 진짜 편하게 산다. 어떻게 이렇게 성관이가 정말. 근데 이 인생을 편하게 살면서 그 성과급을 받고 예. 몰디브로 휴가를 다니면서 일을 이따위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관위원장은 그렇게 1,000만씩 써다면서 놀러 다니고 하루에. 있어요. 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이 투표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난해 대선 투표 과정에서 그 한 투표소에서는요. 김포 부천 22대 국회의원 투표지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강서구 투표지 22대 구로구 비례대표 투표지 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가 같은 곳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한 투표소. 대통령 선거 투표함인데 예. 왜 지방선거랑 총선 투표용지가 나오냐고요. 여기 그래서 지역도 다 달라요. 다 근데. 다르고. 그러니까 예. 뭔가 이상한 짓을 하다가 이게 실수도 삐져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특검하고 국정조사에 현혹되면 예.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구속영장 취소 예. 너 평생 깜빵에서 썩을래 아니면 제대로 말할래 이런 거 아니면 못 밝혀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만만하게 보고 나오지도 않다가 오후에 슬렁슬렁 기어 나오는데 예. 거기서 뭘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성관이에 대한 얘기는 아마 계속 될 거니까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도 그리고 하고. 특검하면 예. 특검에서도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더 나오겠죠. 더 나오겠죠. 그리고 이재명을 감옥 보낼 이 타임이 왔습니다. 친청과 친명 간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근데 김어준이 이제 들이받아버렸어요. 예. 이재명, 네가 조국이랑 친문 공격하더니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친문 건드리지 마라. 친문 건드리지 마라. 김어준이 이렇게 세게 치고 나오고 예. 정청래는 오늘 사퇴하면서 예. 나는 이재명을 지킬 거다. 아. 이게 한동훈이 옛날에 예.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킬 거다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러네요. 90도 인사도 그렇고. 그러네요. 정청래 이꼴 한동훈이에요. 아, 좋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결국 탄핵과 대통령 감옥 보내는 선봉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청래가 그 짓을 하겠다고 지금 선전포고한 거예요. 아, 좋습니다. 김어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 조국이랑 친문 건드려서 그렇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 이거는 예. 저희가 다음에 한번 집중 분석해 드릴 텐데 예. 아주 흥미진진하고 예. 아주 심각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더 집결해가지고 이런 걸 파고 들고 또 지금 2030을 결집시켜가지고 요 지지율 그대로 다음으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죠. 네. 네, 그런 소식도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이 방송이 널리 퍼지게 함께 싸워주십시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